관심 가지라는 말은 많았었지만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소재주의 반등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철강과 화학, 정유, 그동안 너무 투자자분들의 소가리를 했던 마음이 아주 조금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강을 제외한 화학과 정유 쪽으로 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케미칼 에셋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찾아주셨네요. 네. 최근 들어서 또 이 에너지 쪽, 화학이나 뭐 정유 이쪽으로 좀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대표님을 모시게 됐는데요. 어제도 이제 버냉키 말 끝나자마자 시간외 거래에서 유가 급등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원자재 시장 동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국제유가는 네. 그러니까 오늘도 뭐 2차 전지 주식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석유 종유만 화학만 기업이 좋은 게 아니고 일단 철강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확산되는 그런 트렌드거든요.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가가 의미 있게 $100를 넘어서면서 지금 현재 업스트림 화학이라든지 업스트림 정유에 대해서 실적이 많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과거 한 50년을 놓고 봤을 때 전 세계 이제 통화량이 있습니다. 통화량이 10배가 증가했는데 유가가 10배가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2008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통화량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제 통화량이 최소한 1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예. 미국이 양적 완화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럼 10배 했을 때 10배 증가하면 그러면은 2008년도에 100을 기준으로 150% 증가했으면 유가도 그 정도. 노원도겠죠. 네. 근데 지금 유가는 $145에서 이제 $100로 이제 $106, $105 된 거죠. 마이너스 20% 빠진 거죠. 예,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통화량까지 계산해 버리면은 이렇게 사람이 숨 막힐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유가가 일부러 올라갈 때마다 이익이 개선폭이 큽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유가가 한 $106, 이제 $105 정도 됐는데 이 정도면은 SK 이노베이션 기준으로 2조 3천억 원 정도의 연간 영업이익, LG화학은 2조 5천억 정도 영업이익, 그러면 10배만 빼도 23조, 25조 정도, 야,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네. 이게 많이 증가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심리가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유가의 흐름이 아직 정말 부족할 만큼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들로 물론 나뉘긴 하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 진입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이 주가의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째 2분기 실적이 잘 안 나옵니다. 보면은 이제 오히려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95에서 배럴당 WTI 기준으로 $95에서 $93로 한 마이너스 5% 정도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유주 같은 경우는 한 영업이익이 재고자산 평가 손을 제외하면 한 20% 정도 하락할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고요. 제가 볼 때도 뭐 그거는 리즈너블하다 보여집니다. 오히려 재고 평가선까지 감안하면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화학은 오히려 이제 제품 가격대 B 같은 경우는 1,500불로 올라가면서 영업이익이 한 20% 정도 증가될 수 있는 요지가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지금 이제 LG화학이 평소 내던 실적들 예를 들면 6,500이나 7,000억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한 5,000억 정도 나오는 영업이익으로는 아직은 미흡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 이틀 전까지 버냉키 총재가 말씀하시는 그 이틀 전까지는 심리가 어땠냐면은 아직은 멀었다. 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왜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북미에 있는 쉘가스라는 이런 영향 때문에 실적이 횡보할걸로 보인다. 그런 거였죠. 그런데 이제 버냉키 총재가 지금 이제 통화량 같은 경우는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조금 할 것이라는 거잖아요. 하면서 국제유가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반응이 올라왔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조금 중동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공급도 불안하니까 국제유가 점프를 한 겁니다. 점프를 하다 보니까 와, 통화량 확대에 국제유가 반응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거죠. 예. 3분기부터는 좀 좋아질 거라고 내다보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상품 가격으로 봤을 때는 예. 국제유가 플러스 30불 더하면 휘발유 가격이 나오는데요. 지금 $130인데 배럴당.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속도로 나오면은 3분기, 4분기는 정말 의미 있게 실적이 올라올 거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연간 기준으로 지금부터 연간 기준으로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화 기준으로는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이 연간으로 한 2.5조 원,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2.3조 원, 예. 최고치에는 미달하지만 그때 최고치 때 얼마냐면 WTI가 110달러였거든요. 지금 나오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붉은색이 이익선이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WTI의 이익이 연동하고 있고요. 그 푸른색인 그 두바이를 원료로 사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더블 호재가 지금 터진 겁니다. 뭐냐면은 북미의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시작하고 그다음에 원료는 두바이에서 받는데 답보를 하니까 유가가 올라가는 것 플러스 내부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이익을 갱신할 때 2011년도 이때 보면은 WTI하고 두바이하고 거의 같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원래 WTI가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원재료는 높아져 있는데 제품 가격은 낮아졌던 거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제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네. 원재료는 답보하는 거니까 더블 호재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의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분기, 4분기는 제가 볼 때는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정유, 화학, 에너지 저희가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에너지 부분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네. 자, 에너지가 과연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진짜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주가 상승까지 연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잠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석유 제품 가격 추인데, 그러니까 딱 1분기하고 2분기 보면은 4월 1일자 기준으로 보면은 1분기보다 2분기가 마이너스 5% 제품별로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떨어졌고요. 근데 지금 이제 국제 유가가 지금 105달러로 올라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휘발유 제품이라든지 휘발유 등유 경유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익은 많이 확대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정유주는 2분기하고 3분기가 조금 비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익 개선폭이 조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올라갈 수는 있으나 이익 개선폭은 좀 그러니까 기대 대비 좀 낮아질 수는 있는데 4분기, 1분기는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정유주는 가장 더울 때가 가장 비수기입니다. 왜냐하니까 보일러 등유를 안 트시잖아요. 더운데.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유주는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좋을 것 같고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네. 2분기보다는 3분기,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좀 큰 폭으로 확대될 거다. 1분기까지.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좋게 보고 있고요. 화학주는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그 LDP 제 윗단하고 납사하고 그 마진이 중요한데요. 지금 보면은 2011년도 1월 달에 2011년도 1월 큐에 보면은 LG화학이 한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했는데 네. 지금 스프레드가 그때 스프레드로 참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는데 경기가 회복되는 초창기 국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격 효과만 나옵니다. 가격만 올라가고 마진만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경기가 조금 이렇게 중국이 지금 이제 2분기 때 7.5%지만 조금 더 개선되고 이러면은 양의 효과가 나옵니다. 뭐냐면 가수효까지 발생해 버리거든요. 가격도 올라가고 양이 올라가면은 이익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익으로 따지면 매출액의 이익을 따지면은 2분기, 3분기는 화학이 좀 더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분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정유주가 좀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동안 뭐 이 화학이나 뭐 에너지 관련 에너지는 좀 그래도 제외해준다고 하더라도 화학이나 정유에 있어서만큼은 뭐 물론 최근 들어서는 관심이 좀 가요. 또 주가도 좀 반등이 나오고 하니까요. 근데 그동안 전문가들이 그랬거든요. 반등 시 좀 정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추세적인 반등이 나오기는 아직도 멀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주고 가셨어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이제 좋아질 것이라고 본다면 굳이 정리하지 않아도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금 또 올라갈 힘이 생긴다라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현재 시점에서는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지금 현재 올라가는 자동차 행진 2차 전지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전기차 주식이라는 태양광 주식은 허수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완전 허수라는 거죠.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개념보다는 지금 국제유가 트렌드도 나오는데 이게 105불, 106불, 107불, 110불 이렇게 접근하면은 완전히 개념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조금 힘든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통화량이 많이 증가되어 있다. 팽창을 150% 이상 했는데 유가는 오히려 마이너스 30%다. 그런데 과거 50년간 트렌드를 봤을 때는 통화량하고 거의 정비례하게 움직였다. 네. 두 번째는 쉘가스 했는데 쉘가스가 가장 잡았던 분야는 북미의 WTI입니다. 근데 두바이보다 WTI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봤을 때 양적 완화는 지속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양적 완화 효과가 뭐냐면은 스마트폰이었지 않습니까? 뭐 삼성전자라든지 애플이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일본의 도요타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수혜를 본 거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2,400조 원이 연간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절감되면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상품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곡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하게 기술적 방향이다 보지 마시고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유가가 좀 더 많이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유화학, 그다음에 길게 보면 철강, 그다음에 태양광,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2차 전지까지 제가 볼 때 체인별로 다 볼 필요가 있다. 굉장히 정밀하게 분석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투자하기 나쁜 시점은 아니지만 조금 더 면밀히 분석 후에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케미칼 에셋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